우리 교재 263쪽을 보시면은요, 이제 메모리 얘기가 나와요. 메모리.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려면 뭔가 도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컴퓨터를 사용한다. 자, 컴퓨터를 사용한다 그러면 이 컴퓨터에 대한 어떤 기능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컴퓨터를 구매한다. 컴퓨터를 내가 사겠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본체를 사는 건지 모니터를 사는 건지 아니면 다 사는 건지 키보드 마우스도 사는 건지 스피커를 포함해서 사는 건지. 근데 우리가 컴퓨터를 구매한다 그러면 본체를 구매한다, 모니터를 구매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이제 본체의 구성은 어떻게 되냐 하는 거죠. 본체는 케이스가 일단 있어요. 케이스. 겉 케이스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뭐가 들어있죠? 메인보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메인보드. 안에 기판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큰 기판. 거기에 CPU가 하나 꽂혀야 되고, 메모리. 여기서 말하는 메모리가 교재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램이라고 써놨어요. 메모리. 다른 말로 주기억장치라고 하죠. 주기억장치. 이게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보조기억장치가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는 있어야 돼요. 최소한 이렇게. 그럼 요 메인보드 안에는 사실은 이 안에 키보드를 꽂을 수 있는 자리, USB를 꽂을 수 있는 자리, 모니터를 연결하는 자리, 사운드를 연결하는 자리, 인터넷 연결하는 자리가 메인보드 안에 다 붙어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컴퓨터의 성능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큰 부품이 뭐냐면 CPU, 그 다음에 메모리예요. 근데 CPU는 원체 성능이 좋아서 뭐 예를 들어서 초급자용, 뭐 고급자용 이런 거 구별 없이 그냥 막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요 메모리예요. 메모리의 역할은 모든 작업을 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자, 컴퓨터가 켜지면 뭐를 하죠? 윈도우가 작동이 되죠? 윈도우가 작동을 해요. 그 다음에 내가 프로그램을 사용할 거 아닙니까? 프로그램을 작동을 시키겠죠. 포토샵을 실행하고, 인터넷을 실행하고, 저처럼 지금 메모장을 실행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거기에 데이터를 입력하죠. 아래 한글을 작동시켜서 아래 한글 파일을 불러오거나, 아래 한글 화면에 내가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데이터를 입력을 해요. 이러한 모든 작업을 할 때 바로 메모리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메모장 실행해 놨고 이 글자를 썼지 않습니까? 이 글자가 어디에 들어있다? 메모리, 주기억 장치에 들어있는 거예요. 램에. 그러니까 메모리가 어떻게 될까요? 용량이 커야 좋겠죠? 용량이 작으면 일을 못해요. 우리가 밥을 먹으려고 밥상을 폈는데 1인용 밥상도 있고 뭐 100인용 밥상도 있겠지. 근데 나 혼자 먹는 거야. 그러니까 조그만 상을 펴서 밥을 먹기도 하지만 10명이 왔어. 친구들이. 나 포함 11명이야. 그럼 상이 커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집에는 상이 1인용 밖에 없어. 그러면 나머지 10명은 어떻게 할까요? 교대로 먹든지 서서 먹든지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10인용 식탁에서 혼자 먹어도 되잖아요. 100인용 식탁에서 혼자 먹어도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항상 100인용 식탁에서 혼자 먹어. 100인용 식탁을 샀는데 100명이 먹은 적은 한 번도 없어. 한 명만 먹어. 그럴 거라면 100인용 식탁을 살 필요가 없겠지. 5인용이나 10인용 사도 충분하겠지. 그렇지. 근데 이 사람은 항상 5인용 식탁이 필요한 사람인데
1인용 식탁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매번 밥 먹을 때마다 고생을 해. 이 사람은 포토샵을 하고 일러스트레이터를 하고 컴퓨터 그래픽 작업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메모리 용량이 작아. 그러니까 매번 컴퓨터가 꿈뻑꿈뻑거리고 제대로 안 돼. 이 메모리 용량이 커야 돼요. 메모리 용량이 커야 되고 메모리 속도도 빨라야 좋다. 메모리 속도는 잘 못 느껴요. 우리가 빠른 메모리 있고 느린 메모리가 있는데 메모리가 원체 빠르니까 잘 못 느껴요. 근데 문제는 용량이 커야 돼. 예. 한 10명이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자전거를 하나 가져왔네? 그럼 자전거에 10명 타려면 힘들어요. 그랬더니 저쪽에 트럭이 왔어. 트럭이 버스가 왔어. 경운기가 왔어. 트랙터가 왔어. 많은 사람을 실어 나를 수가 있어. 좀 느릴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고. 그러나 충분한 용량이 되니까 작업이 수월한 거예요. 메모리는 빨라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건데 우린 대부분 용량만 얘기하더라고요. 용량만. 메모리 속도는 잘 모르는 경우도 있지만 하여튼 메모리 속도도 빨라야 되고 용량도 커야 돼요. 한번 보세요. 264페이지. 거기 삼각형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CPU 얘가 제일 속도가 빨라요. 그 다음에 온칩 기억 장치라 그래서 컴퓨터 안에 붙어 있는 기억 장치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빠르고요. 그 다음에 메인보드 기억 장치, 램, 롬 이런 거. 보조 기억 장치. 보조 기억 장치는 뭐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하드 디스크, 뭐 USB 메모리, SSD 이런 장치들, DVD 같은 거. 이거를 우리는 보조 기억 장치라고 하는데 이런 보조 기억 장치는 주 기억 장치, 메인보드에 있는 기억 장치, 램이나 롬보다 느려요. 대신에 비용은 저렴해요. 그러니까 속도가 빠를수록 비싸요. 예전엔 어마어마하게 비쌌는데 지금은 뭐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비싸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즘 컴퓨터를 조립을 할 때 잘 보고 사셔야 돼요. 조립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완제품을 살 때도 중요한데 노트북 요즘 많이 구매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졸업학기가 되잖아요. 졸업 시즌이 되고 입학 시즌이 겹치잖아요. 2월달, 3월달에 이때 어마어마한 물량이 이제 지구상에 등장을 해요. 삼성, LG, 뭐 삼보, 그 다음에 외국에서 들어오는 HP 이런 거, 그 다음에 국내 중소기업에서 만든 노트북 이런 것들이 졸업 시즌과 입학 시즌에 맞춰가지고 어마하게 물량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잘 보고 사셔야 돼요. 특히 노트북은 한번 구매해 놓으면 뭐를 뒤바꾸기도 되게 힘들어요. 이런 데스크탑은 뭐를 좀 공간이 있으니까 빼고 넣고 할 수가 있는데 노트북은 빼고 넣고 하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은 아주 가볍고 얇은 거, 쌈박한 거, 예쁜 거, 특히 여성분들은 무거운 거 힘들어 하니까 가벼운 거. 근데 가벼운 거는 빠를 수는 있지만 용량이 안 커요. 빠를 수는 있어요. 덩치하고 상관없으니까. 덩치 크다고 빠른 건 아니지. 대신에 성능은 가벼울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하는 역할은 뭐 그래픽 작업하는 거, 뭐 영상 작업하는 거 아니야. 그냥 인터넷하고 워드 작업하고 엑셀 파워포인트 하거든. 제가 포토샵 하시는 선생님한테 여쭤봤어요. 노트북 조그만 걸 갖고 다니시더라고. 그거 괜찮아 했더니 전혀 지장 없대요. 그래픽 카드가 별도로 장착되어 있는 거 아닌데도 포토샵 하는데 전혀 지장 없대요. 대신에 이제 3D 작업, 영상 작업할 때는 버거워서 안 된대요. 그럼 전문적으로 영상 작업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쩌다 조금씩 할 수는 있지. 그럴 때는 좀 버거워도 할 수가 있고 그런 쪽을 전문적으로 해야 된다. 나 게임 매니아야. 게임을 많이 해야 돼. 그러면 노트북도 두꺼워져요. 그래픽 장치가 두꺼워지니까. 그런 거를 이제 여러분이 보시고 구매를 하셔야지.
자, 오른쪽 265쪽에 보시면은 처음엔 DDR, 그러니까 DDR1이라고 하죠. 이 DDR은 처음에 DDR로 나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나오니까 DDR2, 3, 4 이렇게 DDR 1, 2, 3, 4. 현재는 DDR4, DDR4로 나가는 거죠. 그렇죠. 이게 반도체를 사용하는 거예요. D램 반도체죠. D램.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D램 반도체. D램이 있고요. 또 뭐가 있냐면 SRAM도 있어요. SRAM. 자, D램은요. D램은 SRAM보다 저렴해요. 되게 느려요. 얘는 D램보다 엄청 비싸요. 그런데 엄청 빨라요. 조금 비싸면 다 SRAM 쓰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 또 하나 있다. 부피가 작다. 얘는 부피가 크다. SRAM은요 부피가 커요. 엄청 빠르고 그거 하나 장점이고 다 단점이야. 등치도 크고 비싸고 전기요금도 많이 먹고 이런 거. 근데 D램은 SRAM보다 다 단점이 많아요. 느리다. 그런데 이제 싸다, 작다, 뭐 이런 거. 전기요금도 덜 낸다 이런 거는 있어요. SRAM은 우리가 사서 꽂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CPU 안에 붙어 있어요. CPU 안에 붙어 있어서 교체할 수가 없어요. 뭐 SRAM은 요거는 어떤 용도로 쓰냐면 일반적인 주기억 장치로 사용을 하고요. 이거는 CPU 내에 CPU에서 그 캐시 메모리로. 캐시 메모리는 CPU하고 움직이는 건데 CPU 안에 아예 인텔이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늘렸다 뺐다 할 수가 없어요. 캐시 메모리라는 거를 사용을 해요. 근데 저 캐시 메모리가 용량이 크면 클수록 비싸고 성능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컴퓨터를 구매하실 때 CPU를 보셔야 돼. 이게 뭐 6세대니 7세대니 뭐 이런 얘기, 요즘 8세대도 나왔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캐시 메모리를 봐야 돼. 근데 그게 초보자들은 말을 해도 잘 모르니까는 매장에 가면 그러죠. 아, 이게 최신형 CPU라고. 지금 8세대 새로 나온 거라고. 그건 알아요. 좋다라는 얘기는 아는데 그 안에 메모리가, 캐시 메모리가 어떤 게 들어가냐 이거죠. 어떤 애는 3메가, 어떤 애는 6메가, 어떤 애는 24메가 들어있는 거는 뭐 100만 원씩 해요. 보통 6메가 들어있어요. 6메가. 우리 강의실은 3메가인가? 제 거 2메가. 야, 2메가짜리 2개, 4메가. 비싼 건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그래, 노트북에서 사용하는 D램. 노트북용은 좀 작죠, 그렇죠? 근데 노트북에 살라고 봤더니 노트북에 뭐라고 되냐면 메모리가 붙어 있대요. 메모리를 꽂을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메모리는 뺐다 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데스크탑 같은 경우는 2개 내지 4개가 있어요. 8개짜리도 있고 한데 그건 너무 비싸니까 힘들고 메인보드가 보통 2개나 4개가 꽂아요. 근데 노트북은 하나나 2개를 꽂거든요. 근데 어떤 거는 꽂을 데가 없어요. 아예 붙어서 나와요. 이렇게 노트북에 딱 용접을 해서 붙어서 나오는 거야. 내가 늘릴 수가 없어. 그걸 보고 사셔야 돼. 대신에 그렇게 딱 붙어서 나온 애들은 가볍고 얇아. 가볍고 얇아. 그건 좋아. 근데 아예 처음부터 용량이 좀 컸으면 좋은데 용량이 어쩡쩡하게 나온 거야. 처음에 모르고 샀는데 늘리려고 봤더니 이 제품은 업그레이드가 안 돼요. 그러면 화가 확 올라오지. 보시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그 다나와라는 사이트에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다나와가 가장 잘 나와 있으니까 보는 건데요. 노트북을 먼저 좀 볼까요? 메모리부터 좀 볼게요. 메모리. 램이라고 불리죠. 램. DDR2, 3, 4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램을 보면은요. 삼성전자 뭐 이런 여러 회사에서 이런 반도체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하이닉스, SK 하이닉스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예. 여기 G스킬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이거. 얘들은 비싸요. 여기 팀그룹 이것도 되게 비싸요. 삼성이 제일 싸요. 제일 싼 게 아니라 제일 저렴하기도 하고 싸기도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제일 성능이 좋죠. 얘들은 더 좋은 애들이고 원래 전문가들이 쓰는 메모리고요. 또 불도 껌뻑껌뻑거리고 이렇게 불빛도 나오나봐. 여기 이렇게 불빛이 껌뻑껌뻑거리는데 뭐 이런 케이스에다가 넣어놨는데 지 혼자 안에서 껌뻑거리면 뭐 할 거냐고. 그렇잖아. 메인보드를 아크릴로 만들었으면 몰라. 이렇게 투명으로. 그럼 안에서 뭐가 번쩍번쩍거리는 게 작동될 때마다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신바람도 나겠지. 근데 이런 케이스, 시커먼 케이스를 콱 막아놨는데 안에서 자기가 껌뻑껌뻑거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그렇지. 삼성 거 이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8기가짜리 두 개를 꽂으면 되지. 16기가짜리 하나 꽂지 말고 8기가짜리 두 개를 꽂아야 두 배로 빨라지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메모리 생김새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앞면 뒷면 이거는 뒷면이고요. 앞면이네. 이렇게 꽂는 데가 있단 말이야. 꽂는 데가 하나 둘 셋 네 군데야. 네 군데 하나가 지금 두 번째 줄에 꽂혀 있네. 그렇죠? 요건 뒷면, 요건 앞면. 뒷면에 아무것도 없네요. 요 시커먼 게 반도체예요. 네모난 이거 시커먼 거. 요게 지금 4개가 8개가 꽂혀 있죠? 8개. 이거를 하나로 만들면 참 좋은데 이게 8기가짜리인데 한 개가 1기가예요. 그러니까 1기가짜리 8개를 꽂아가지고 8기가를 만든 거예요. 더 좋은 거는 8기가짜리 칩을 하나 꽂아가지고 8기가 한 칩으로 원칩으로 만들어서 쓰는 메모리가 더 좋은 건데 비싸. 삼성전자에서 뭐 64기가 D램을 개발했대. 근데 이런 데는 안 팔아. 개발을 했는데 시판을 안 하는 거지 아직. 얘는 8기가인데 8기가 통으로 낀 것도 아니고 1기가를 덕지덕지 8개를 붙인 거예요. 그럼 뭐 16기가는 어떨까? 여기 16기가는 1기가짜리 16개를 붙여야 16기가가 되겠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면에도 8개, 뒷면에도 8개. 한 개당 1기가니까 여기 8기가, 뒤에 8기가 합이 16기가가 되는 거지. 얘는 뒷면은 없고 앞면에만 있고. 근데 만약에 8기가인데 여기 8개, 저기 8개면 어떻게 돼요? 0.5기가가 16개 붙어서 8기가 되는 거지. 그것보다는 얘가 훨씬 좋은 거예요. 더 좋은 거는 얘가 4개만 붙어 있는 거. 여기 2개, 여기 2개. 더 좋은 거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거보다 더 좋은 거는 딱 달랑 하나. 근데 그건 안 팔더라고. 그렇게는 안 팔아. 그런 걸 사야 좋은데 비싸지 대신에.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 메모리가 가장 보편적으로 쓰기 좋아요. 그런데 이제 좀 전문적으로 더 빠른 속도를 요구하거나. 근데 얘는 이런 메모리들은 가격도 비싸고 성능은 좋은데 일반적인 메인보드에 꽂으면 발휘를 제대로 못해요. 고가 메인보드에다 꽂아야 돼. 얘는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요. 자동차 경주용 메모리 그런 식이야. 이런 거를 일반적인 컴퓨터에다 꽂으면 이 속도가 안 나와요. 메인보드가 지원을 못해요. 궁합을 다 보고 사야지. 궁합을 보고. DDR3보다는 DDR4가 좋아요. 당연히. 근데 우리 강의실 컴퓨터는 DDR3가 들어가는 거고 DDR4를 사가지고 우리 강의실 컴퓨터에 꽂으려면 안 들어가지. 보고 사셔야지 무조건.
그래서 컴퓨터를 조립을 한다든지 업그레이드 할 때는, 특히 업그레이드 할 때는 기존에 사용하던 메모리를 빼서 가져가야 돼요. 우리 집에 이런 게 지금 하나 꽂혀 있다. 근데 꽂는 데가 보니까 4개가 있더라. 근데 그 중에 한 군데만 꽂혀 있는데 업그레이드 좀 하려고 한다. 그걸 보여줘야 돼요. 근데 모르고 우리 집에 있는 컴퓨터가 4기가래. 그러니까는 8기가로 늘리면 될 것 같아. 그래서 그 얘기는 들었으니까 용산에 가요. 메모리 좀 주세요. 4기가짜리. 그랬더니 DDR4입니까? 3입니까? 2입니까? 했더니 그게 뭐예요? 메모리 꽂는 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냥 아무거나 주시면 안 돼요? 아무거나 없어요. 종류별로 사올 수도 없잖아. 그럼 이제 매장에 있는 일하는 사람이나 거기 있는 그러겠지. 고객님 가셔가지고 댁에 있는 컴퓨터의 메모리가 어떤 방식인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DDR3인지 4인지. 그리고 뭐 빠른 메모리 주세요인데 얼마큼 빠른 거를 지원하는지를 메인보드를 또 알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여기 있는 메모리를 빼서 가져가야 돼. 여기 2개 꽂혀 있어. 꽂는 데가 2개밖에 없는데 2개 달랑 꽂혀 있어. 2기가 2기가. 근데 4기가 됐잖아요. 근데 이게 느린 거고 용량이 작으니까 늘리고 싶어. 그럼 이거 2개 다 빼서 가져가야든지 해야 돼. 그래 용산에서 뭘 알아서 조치를 취해든지 하지.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노트북을 사신다 그러면 여기 노트북에 보니까는 이런 게 있네요. LG 그램. 그램이라는 의미 아시죠? 999g까지 1kg이 아니라 그램이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가볍다라는 브랜드 의미를 갖고 있어요. LG가. 여기 보니까는 메모리가 8기가래. 8기가. 8기가래. 오, 그럼 8기가 하면 돼요. 8기가 하면 돼. 그 다음에 요거는 8기가. 얘도 8기가. 얘는 8기가. 8기가. 여기도 8기가. 이렇게 다 써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 4기가. 4기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런 노트북을 사시면 4기가 가니까 조금 뭐랄까 더디지. 왜냐면 싸게 팔려고 하니까 메모리를 용량을 줄인 거예요. 얘는 비싸잖아. 그럼 메모리가 8기가지. 얘는 보세요. 16기가잖아. 16기가. 가격이 비싸니. 오, 얘는 되게 저렴하죠. 그렇죠. 4기가예요. 4기가. 근데 얘는 비싼 이만큼 8기가로 가 있잖아. 8기가. 이걸 보고 사셔야 돼. 근데 이제 나는 좀 저렴한 걸 사야지 해서 샀는데 저렴한 거 사신 거예요. 성능이 꼭 고급 성능인데 싸게 파는 거는 지구상에 없잖아요. 보시고 사셔야 돼. 그러니까는 이제 그 사무용 같은 경우에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산다 그러면 메모리가 4기가. 뭐 용량 큰 것도 있겠죠. 얘들은 8기가. 근데 이제 가격이 저렴할수록 아무래도 메모리 용량이 작아요. 그건 보시고 사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그 게임용이라든지 그래픽 작업용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애들은 아무래도 메모리 용량이 클 거라. 8기가. 기본 8기가는 돼야 돼요. 그래픽 작업을 하는데 메모리가 8기가 안 되면 안 되거든. 그 다음에 요즘 게임용 아주 좋아하거든요. 고등학교 지나간 학생한테 입학 선물로 게임용 노트북을 사줬어. 그러면 공부는 끝난 거야. 그 친구는. 그거로 이제 땡 하는 거지. 여기 빠져. 얼마나 좋아. 8기가. 예. 여기는 8기가. 예.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거. 이걸 딱 사다 주고 이게 눈에 아른아른 거리는데 공부하라 그래? 우리 애도 하나 사줬는데 어차피 우리 애는 공부 안 할 거니까 제가 알아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 이제 취업 나가는 애니까. 요즘 그 방송에 많이 나오는 거 있죠. 특성화 고등학교 이제 고3 때 실습 나가는 거 이렇게. 자, 뭐 다 그렇습니다. 다 좋아요. 그렇죠. 이걸 사줬어. 좋은 거.
이왕이면 좋은 거. 그랬더니 뭐 학교에서 자기가 짱이래. 제일 좋대. 공부는 뭐 그만두는 거지. 어차피 알고 하는 거니까. 이런 메모리를 우리가 잘 보셔야 되고요. 노트북은 메모리를 하나만 꽂기에 많이 돼 있어. 하나만 꽂혀 있어요. 그럼 하나 더 꽂을 때가 있거든. 뚜껑을 열어서 뒤집어서 이렇게 뚜껑을 이렇게 뒤집어서 보면 뚜껑 열어가지고 하나 더 꽂을 수가 있는데 그게 귀찮으시면 주문을 할 때 메모리를 늘려서 보내주세요. 그러면 돼. 돈을 더 주면 되니까. 그리고 어떤 노트북은 뒤 열어가지고 이렇게 라서로 풀르면 열릴 수가 있는 거 있던데 어떤 거는 노트북에 키보드 자판이 있는 데 있잖아요. 그걸 다 분해를 해서 빼야 안에 메모리를 꽂는 장치, 그런 노트북도 있어요. 얇은 노트북들은 뒤에 라서가 없어요. 노트북 이렇게 펼치면 뒤가 있잖아요. 이 뒤를 못 뜯는다고. 얇은 거는. 여러분 프린터가 아니라 그 메모리를 꽂을 때는 2개나 4개를 꽂아야 돼요. 노트북은 하나를 꽂아 놓는다 그랬잖아. 보통 하나를 꽂으면 1배속으로 가는 거고요. 2개를 꽂으면 더블로 가요. 2개나 4개를 꽂으면. 근데 노트북은 메모리 꽂는 데가 2개밖에 없어요. 많아봤자 267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는 메모리 꽂는 데가 4군데면 2개나 4개를 꽂으면 되고, 메모리 꽂는 데가 6개짜리도 있어요. 그러면 3개나 6개를 꽂으면 3배로 빨라지는 거예요. 왜 3배 빨라질까? 2배 빨라질까? 자, 8기가짜리 하나 꽂는 거하고 4기가짜리 2개 꽂는 거하고 차이가 뭐냐 이거지. 자, 16기가를 만들려면 16기가바이트를 만들려면 16기가바이트 하나를 쓰는 거하고 8기가바이트 2개를 꽂는 거하고 4기가바이트 4개를 꽂는 방법이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메모리는 큰 걸 꽂는 게 좋아요. 일단은 요거는 배제하고 16기가 하나를 꽂는 거하고 8기가짜리 2개 꽂는 거하고 차이가 뭐냐, 얘는 큰 차 한 대를 가는 거고 얘는 중간차 2대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삿짐을 싣고 가는데 5톤 트럭으로 하나 가는 거하고 2.5톤짜리 2대 가는 거하고 어차피 5톤은 똑같잖아요. 그런데 컴퓨터에서는 나눠서 가면 빨리 간다 이거지. 속도가 있죠. 속도가 있잖아요. 16이라는 그게 가려면 그 양이 가야 되잖아. 강이 천천히 간단 말이야. 근데 8기가짜리 2개를 꽂으면 각각 휙 한단 말이야. 길이 따로따로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8기가 2개 꽂는 게 낫다. 그걸 여기 듀얼 채널이라고 하는 거예요. 듀얼 채널. 여러분들이 메모리 사실 때 노트북을 사시던 데스크탑을 사시던 메모리 1개 꽂혀 있으면 메모리 몇 개 꽂혀 있나요? 물어보세요. 꼭. 하나예요. 그러면 똑같은 거 하나 더 껴주세요 라고 하세요. 아까 우리 데스크탑에 사무용이니 노트북에서도 뭐 그래픽용, 게임용 이런 거 있었잖아요. 8기가. 이거는 4기가 2개 꽂혀 있을 거예요. 아니면 8기 하나만 꽂혀 있어도 그럭저럭 돌아가니까는 빠르니까는. 그러니까는 8기가 2개를 꽂으면 16기가가 되죠. 그럼 금상첨화지. 우리 책 한번 보세요. 269페이지. 거기 메모리 꽂는 데가 이렇게 빨간색, 보라색하고 4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색깔별로 꽂으면 되고요. 빨간색 자리 하나 꽂고 보라색 자리 하나 꽂으면 안 돼. 그러면 그냥 1배속으로 가는 거고, 같은 색깔끼리 꽂으면 2배속으로 가는 거고, 아니면 다 꽂든지. 그 다음에 이제 272페이지. 사실은 이 그래픽 카드는 우리가 개인적인 업무를 하실 때 과연 이게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그래픽 카드 역할이 뭘까요? 그래픽 카드 역할. 그래픽 카드의 역할.
그러니까는 시스템 내에서 그 그래픽 신호를 처리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엑셀을 사용할 거 아닙니까? 엑셀을 사용하면 엑셀은 계산을 하죠. 뭐를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막 계산할 거 아닙니까? 그건 CPU가 해요. 근데 포토샵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원을 그리고 네모를 그리고 사진을 불러와서 막 편집하고 색상을 맞추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누가 할 거냐? CPU 내에 있는 그래픽 신호를 담당하는 애가 담당을 해요. 근데 포토샵은 정지되어 있는 사진이잖아요. 근데 움직이는 사진이 있죠. 동영상. 이 동영상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래픽 데이터를 가져와서 처리해야 되거든요. 이걸 하려니까는 그래픽 카드가 성능이 좋지 않으면 버벅거리는 거예요. 특히 3D 작업 같은 거 할 때. 그래서 그래픽 카드를 좋은 걸 써라 이런 얘기인데, 특히 게임 우리 학생들 좋아하고 저도 게임을 뭐 싫어하진 않지만 잘은 못해도 간혹씩 게임 하거든요. 근데 이 게임을 하려면 그래픽 카드 성능이 좋은 그래픽 카드를 써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게임이 등장을 합니다. 그 게임 회사에서는 새로운 게임을 막 생산해요. 굉장히 성능 좋은 거. 그러니까는 스마트폰용 게임하고 PC용 게임하고 다른 게 뭐냐면, 스마트폰 게임은 웬만하면 다 작동이 돼요. 근데 그 PC용 게임은 화려해집니다. 굉장히 화려해져요. 영화가 나와요. 영화가. 옛날에는 이렇게 그냥 벽돌 깨기 같이 알록달록 색깔만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사람들이 영화에 등장하는 사람들처럼 그래픽 신호도 너무 잘 돼 있어요. 화려할 정도로. 그거를 컴퓨터가 처리하려면 버거워하는 거야. 그래서 그래픽 카드를 별도로 달아놓으면은 그런 거를 전문적인 신호를 관리해주는 장치가 붙어 있으니까 게임이 잘 되는 거죠. 그럼 이제 A라는 게임 회사에서, 유명한 게임 회사에서 새로운 게임 대작이 하나 탁 나오면 그래픽 카드를 제조하는 회사에서 그거에 맞는 그래픽 카드를 탁 생산해요. 그게 두 개가 딱 맞아야 돼. 궁합이 맞아야 게임이 착 되는 거야. 그래서 사람이 생각해 보세요. 뭔가 새로운 게 나오면 해보고 싶잖아. 근데 설치가 안 돼. 처리가 안 된대. 그래픽 카드 처리 능력이 떨어져서 게임이 설치가 안 되고 게임이 안 되는 거야. 그럼 화가 나죠.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픽 카드도 새로 사야지. 보실래요? 그래픽 카드가 얼마나 비싼지? 여기 보면 VGA라 그래. VGA. 비디오 그래픽 엑셀레이터라고 하는 건데, 그래픽 카드라고 하는데 그냥 줄여서 옛날에는 VGA라고 썼어요. 여기 보시면은 엔비디아 계열, AMD 계열 두 회사에서 만들어요. 칩을. CPU는 인텔이라는 회사하고 AMD라는 회사에서 생산합니다. 그래픽 카드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도 엔비디아냐 AMD냐 두 군데에서 생산을 해요. 그러면 이 생산된 칩을 가지고 이러한 제조 회사, EM텍, 갤럭시, MSI, 조탁, 기가바이트 41개 회사에서 그 칩을 사가지고 제작을 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1060 26만원, 1060 33만원, 얘는 3기가, 얘는 6기가. 용량이 크면 모니터를 여러 개 연결하고 또 다른 기능이 지원이 되고, 근데 얘는 저렴한데도 비해서 모니터를 4개까지 지원한대요. 자, 예, 4기가. 오, 저렴하네요. 1050이네요. 1050, 1060, 1070.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1080. 비싸죠? 비싸. 그럼 이런 거를 딱 꽂아 놓으면 어떨까요? 이번에 이제 중학교 졸업하는 애 방에 그래픽 카드를 이거로 바꿔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고등학교 지나가지 말라는 얘기지. 공부는 그만두는 거야. 이거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는 이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1080이. 그럼 숫자의 뜻이 뭐냐? 처음에는 뭐 예를 들어서 560, 그 다음에 뭐 660, 760, 뭐 750, 850, 그러다가 뭐
1050, 1060, 1070, 1080 이렇게 나왔는데 앞에 숫자 5, 6, 7, 8, 9, 10 이게 세대예요, 세대. 10세대 신형 제품이다. 8세대 신형 제품이다 이런 얘기고요. 뒤에 중간에 6이니 5니 7이니 8이라고 하는 거는 성능을 말하는 거야. 성능. 그 다음에 뒤에 있는 0은 다 0이죠. 이거는 뭐 잘 안 바뀌는데. 그러니까 1080도 있고요. 980도 있어요. 이거는 9세대 나온 제품이고요. 10세대 나온 거예요. 그러면 1070보다는 980이 성능이 좋은 거예요. 이 숫자가 요 숫자 있잖아요. 요 숫자가 처리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현재까지는 8까지 왔어요. 이제 먼 훗날 조만간에 1090이 나오든지 하겠지. 아니면 뭐 1190이 나오든지 하겠지. 그렇게. 그럼 가격이 더 올라가겠죠. 우리의 거는 1060을 사줬어요. 1060. 제가 갖고 있는 게 제가 750인가? 750 Ti예요. 750 Ti. 이 Ti라는 브랜드 붙어 있어요. 여기 Ti. Ti가 제일 좋은 거. 같은 레벨에서는 제일 좋은 걸 Ti라 그래요. 예. 여기 보면은 Ti. 이건 Ti가 아니죠. 그렇죠? 얘는 1080 슈퍼고 얘는 1080 Ti잖아. Ti 슈퍼. 이게 좋은 거예요. 비싸네. 저는 750 Ti를 샀어요. 이거 가지고 포토샵 하는 데는 뭐 끄떡없고, 원래 포토샵 하는 데는 지장이 없고, 영상 편집하는 것도 끄떡없고, 3D 작업하는 거 끄떡없고, 게임 하는 것도 제가 하는 게임은 뭐 다 해결되고, 모니터 3개까지 연결이 되고, 뭐 좋아요. 여기 살 때 자동으로 껴있는데 더 아니야. 이거 사야 돼, 별도로. 네. 예를 들어 30만원대 컴퓨터를 조립했는데 100만원짜리 얘가 꽂혀있지는 않겠지. 이거 별도로 사는 거예요. 아니 노트북 살 때 다 있는 거는 뭐예요? 싼 거 껴있어요? 그건 내장 그래픽. 이건 외장 그래픽. 그러니까 우리가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을 우리가 조립한다든지 할 때, 왜냐면 메인보드에 보시면은요, 메인보드에 이런 메인보드를 사시면은 여기 보세요. 3번, 8번, 4번 3번, 8번, 4번 얘가 모니터 연결한 단자거든요. 이 메인보드는 모니터를 3가지 연결할 수 있어요. 3개. 그러니까 그래픽 작업, 그래픽 카드 별도로 사지 않아도 얘는 모니터가 3개가 지워 연결이 돼요. 우리 강의실 컴퓨터도 보시면 제 거는 그래픽 카드를 꽂았어요. 저 밑에 그래픽 카드 제 거 쓰던 거 가져와서 꽂은 거고요. 여러분들 자리에 보시면은 뒷사람 컴퓨터를 열어보면 알지. 뒷사람 그 뒷문을 열어보면은 거기에 하얀색 거 꽂혀 있는 거 있어요. 하얀색 뭉치 길고 세로로. 그게 그래픽 카드예요. 그래픽 단자예요. 그게. 요거 8번. 요 8번. 세로로 돼 있잖아요. 세로로. 제일 위에 보라색은 키보드 꽂은 거고요. 보라색 키보드. 그 밑에 세로로 하얀색 뭉치고 줄은 검정 줄이지. 그 하얀색 단자가 요 8번 요거예요. DVI라고 하는 거. 얘가 꽂혀 있는 거예요. 지금 메인보드에 붙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래픽 카드를 제가 쓰던 거를 가져와서 달아놓은 거라 여기다 강사 자리에다가. 왜냐면 강사 선생님들이 화면에 이것저것 많이 써야 되니까 프로그램을. 그래서 제가 꽂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일반적인 요즘 나오는 메인보드는 모니터를 3가지를 연결할 수가 있어요. 3개를 다 꽂을 수가 있어. 그런데 얘를 사용하게 되면 CPU가 일을 해줘야 되거든. CPU도 바쁜데. 근데 이런 거를 사면은 CPU가 그래픽 신호를 전혀 계산 안 해요. 이제는 얘가 전담하니까. 그러니까 CPU는 엑셀 계산하면 되고, 게임 같은 거 얘가 처리하면 되고. 좋지. 이 안에 여기 이제 팬이 돌아가는 이유는 열이 많이 나니까 팬이 돌아가는 거죠. 예. 이 안에 이렇게 열 순환하는
장치를 만들어 놓고 팬을 돌리니까는 열이 밖으로 잘 빠져나가게. 여기 지금 5개네. 하나, 둘, 셋, 넷, 5개. 5가지 모니터를 연결할 수 있어요. 몇 대까지 연결이 된다 그랬나? 얘는 4대. 그러니까 모니터는 5개를 꽂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 4대를 작동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려고 이런 비싼 걸 사는 거지. 이런 비싼 걸 사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안 그럴 거는 뭐하러 사? 이것만 있어도 되지. 가정에서는 포토샵 하더라도 이것만 있으면 다 돼요. 여기다 8기가 꽂아 놓으면 된다고. 게임할 사람만 사라는 거. 게임하는 사람들은 이거 갖고는 안 되거든. 게임 신호 처리하는 게 PC에서 하는 게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터넷상 연결해서 카트라이더 이런 거는 상관없는데 PC방에서 하는 게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PC방은 이거 갖고 게임을 돌리는 게 아니라 아까 그 그래픽 카드를 꽂아 갖고 작동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 컴퓨터는 그게 안 되잖아. 그래픽 카드가 없으니까 그냥 PC방 가서 게임 하는 거예요. 또 게임도 비싸잖아. 5, 6만 원씩 주고 살래니까는 비싸잖아요. 그렇죠. 학생들이 뭔 돈이 있어. 그러니까 시간당 얼마씩 내고 500원씩 1000원씩 내고 게임 하는 거지. 선생님처럼 저기 그래픽 카드를 죄다 꽂으면 좀 사양이 낮은 것도 그냥 좋아져요. 그렇죠. 그래픽 신호를 CPU가 처리 능력이 떨어진 CPU가 처리하려면 더더욱 느려질 거 아닙니까? 근데 그래픽 카드 꽂아 놓으면 걔가 그래픽 신호를 처리하니까는 전혀 상관없죠. 그러니까 저기 이렇게 이동 선생님 이렇게 USB 끼는 것처럼 그 나와 있는 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는 아니 요 밑에 모니터 이건 제 USB 메모리고 아, 이건 USB 메모리고 요 밑에 이렇게 그건 휴대용인지 아니 그냥 꽂아놔. 네, 그래픽 카드는 뚜껑을 열어서 꽂아 놓고 잠그는 거예요. 근데 슬림용으로 나와 있는 것도 있긴 있는데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립을 하실 때 슬림 케이스로 조립하시면 안 돼요. 그럼 다음에 그래픽 카드 못 꽂아요. 그래픽 카드 높이가 높아요. 케이스를 열어서 안에다 집어넣고 잠그고 뚜껑을 덮어야 되거든. 그 슬림은 케이스 밖으로 튀어나오니까 흔들흔들 거리잖아요. 라사를 못 잠그잖아. 위험하지. 고장날 버린단 말이야. 저희 애들은 노트북이든 데스크탑이든 그래픽 카드를 외장 그래픽 카드가 붙어 있는 걸 사줬단 말이에요. 컴퓨터 조립할 때도 그렇고. 그냥 PC방 안 가잖아요. 집에서 종일 토요일 일요일 되면 밤새도록 게임 하는 거야. 저는 아침에 수업하러 와야 되니까는 같이 밤새면 못하고 지들끼리는 밤새도록 게임하고 놀아요. 그러니까 집이 PC방이 된 거지 뭐. 요렇게 뒤에 꽂을 자리가 이렇게 있잖아. 여기다가 키보드 마우스 꽂고 USB 꽂고 사운드 꽂고 그럼 다 되네 뭐.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는. 얘는 보세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64기가 메모리까지 지원한대요. 128기가를 못 꽂아. 얘는 64기가만 지원하는 거야. 꽂아도. 메모리 꽂는 데가 4개예요. 그럼 8기가짜리 48에 32 32기가 꽂든지 16기가 2개를 꽂으면 32기가고 16기가짜리 4개 꽂으면 64기가고. 근데 가정에서는 8기가 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특별히 하시는 업무가 난이도가 높은 거라면 16기가를 쓰시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8기가 하면 되고. 예. 그러면 되죠. 굉장히 좋은 거죠.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런 메인보드가 얼마라고요? 9만 얼마야. 5만 원짜리도 있고 비싼 거는 또 어마어마하게 비싸죠. 메인보드도 비싼 거는 100만 원씩 가요. 100만 원씩. 메인보드만 100만 원이요. 여기 들어가는 CPU는 또 2,300만 원이고. 그러면 여기다 한 세트를 맞추면 한 1,000만 원 넘게 나오죠. 이런 거로 조립하면 1,000만 원 넘게 나와요. 근데 이거로 엑셀 한다, 인터넷 한다 그러면 너무 아깝잖아. 그러니까 방송국에서 영상 편집하는 그런 컴퓨터들은 아무래도 뭐랄까요? 좋아야 되겠죠. 그래픽 신호가 많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걸 막 버무려서 작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되고. 이 그래픽 카드는 그런 용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게임 할 거 아니면 안 사도 되고,
영상 작업할 거 아니면 안 사도 되고 그냥 컴퓨터 내 메인보드에다 꽂아서 쓰면 되고 대신에 메모리만 8기가 이상을 달아주면 돼요. 우리 강의실은 메모리가 4기가거든요. 그래서 포토샵 다 해요. 여기서 수업을. 근데 좀 난이도가 있는 걸 하려고 그러면 버벅거려요. 또 건너편 강의실은 그래픽카드 별도로 붙어있고 메모리 8기가고 그 거기서는 전문적인 영상 수업 편집 작업을 거기서 수업하는 거예요. 306호에서 강의실마다 패턴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싼 게 성능이 좋겠죠? 저렴한 걸 사야지. 비싼 건 너무 비싸니까는. 근데 뭐 저렴한 거 쓰시면 돼요. 그러면 다 됩니다. 내가 게임 매니아가 아닌 이상은 저렴한 그래픽카드 사시면 훨씬 좋아요. 근데 요즘 컴퓨터가 원체 좋아서 굳이 그래픽카드 안 달아도 포토샵 하는 데는 전혀 지장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건 실제 그래픽카드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들 얘기가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내 컴퓨터에 가서 관리 모드 들어가면 내 컴퓨터에 가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관리 모드 들어가면은 이렇게 창이 하나 뜰 거예요. 관리 창이 뜰 거고요. 그 관리 창에서 여기 장치 관리자를 보시면 돼요. 장치 관리자. 제어판에 가면 장치 관리자가 있습니다만 제어판에 안 들어가고 여기서 그냥 오른쪽 눌러서 관리 들어가도 돼요. 디스플레이 어댑터라고 하는 게 그래픽 카드예요. 디스플레이 어댑터가 그래픽 카드입니다. 저는 지폴스 9600 GT가 들어있어요. 9600 아주 오래된 모델입니다. 요즘 신형 컴퓨터 같으면요 이거 꽂으면 이게 더 느려요. 요즘 신형 컴퓨터 아까 그 메인보드 보셨잖아요. 그런 거를 쓰시는 분들은 이런 그래픽 카드 사면 더 쓰면 더 느려져요. 안 돼요. 그게 훨씬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 강의실 컴퓨터가 신형이 아니잖아요. 오래됐잖아요. 그래픽 처리 능력이 CPU가 떨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하나 달아놓은 것 뿐이지. 저 건너편 강의실 그래픽 전용 수업 말고 301호 강의실에는 그래픽카드 안 달아도 다 해요. 거기 좋아요. 컴퓨터가 여기 있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하물며 저 그래픽 수업하는 강의실보다 성능이 좋아요. 그래픽카드를 굳이 이런 걸 안 달아. 이거는 구닥다리야. 쉽게 말해서 구닥다리. 이건 쓰지 마세요. 있으니까 제가 쓰는 거고 그나마 얘가 있어야 좀 더 좋을 것 같아서 쓰는 거고 그런 거지. 여러분들은 이런 제품을 사시면 안 돼. 여러분 용산 나가시면 중고 팔아요. 용산 전자상가에 가시면 특히 오늘 휴일이 주말이잖아요. 그럼 벼룩시장 쫙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신제품도 팔고 구제품도 구형 제품, 중고 제품도 팔아요. 중고 제품도 신형 중고도 있고 요즘 나오는 거 아니면 아까 그런 오래된 그런 중고도 팔고 그런 것만 파는 매장이 따로 있고 예. 근데 지금 아까 제가 본 게 9600이라 그랬죠? 여긴 없네. 예. GT630, 610, 9 시리즈 예, 없어요. 제 거는 여기도 안 나와. 너무 오래돼서. 예. 단종된 상품에는 있을래나? 이 단종된 상품에는 있겠다. 여기 있네, 여기. 이거 9800이네? 아까 제가 9600이라 그랬죠? 이거보다 옛날 거네. 이거보다 옛날 거야. 옛날 컴퓨터는 이게 있으면 좋은데 굳이 여러분들 요즘 새로 사시는 컴퓨터를 쓰실 거라면 이런 옛날 거는 쓰지 마세요. 그냥 안 쓰시는 게 더 좋아요. 네,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284페이지 보시면은 뭐 그래픽 카드 이름이 어떻게 뭐 바뀌었다라고 하는데 아까 뭐 750, 760, 뭐 1080 하는 숫자의 의미 앞에 한 자리나 두 자리는 세대
최신이냐 옛날 거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끝에 두 번째 뭐 960, 970, 980, 990 이런 그 숫자들은 처리 능력. 1080이 가장 최근에 나와 있는 가장 최신이면서 가장 성능이 좋은 그래픽 카드예요. 가격은 한 100만 원대 정도, 100만 원 정도. 거기 지금 284페이지 보면 거기 나와 있어요. GT 250, 260, 430, 440 다다가 GT 다음에 GTX가 나왔어요. GT 다음에 GTX. GX는 강한 애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480 다음에 560 Ti, 560 Ti, 570, 580, 590 나오다가 이제 뭐 최신 거는 이제 1080. 이 책에는 1070까지만 나와 있네. 1080. 여기 1080 있다. 그다음에 이제 AMD는 또 라데온이라는 이름으로 붙여가지고 판매를 해요. 라데온. 그것도 숫자가 크면 클수록 좋은 겁니다. 이런 그래픽 카드의 주된 목적이 뭐라고요? 게임, 영상 작업 이런 것 때문에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 같으면 모니터도 게임용 모니터 이걸 사시는 게 좋단 말이야. 제가 저번에 어느 쇼핑센터에 갔더니 32대 9 그러니까 와이드가 16대 9잖아요. 그게 옆으로 하나 더 붙어 있는 거야. 굉장히 넓죠. 양팔 간격 한 만큼 모니터가 넓어요. 가보니까는 그거로 게임을 하는데 보는 사람이 신나더라고. 근데 그거로 인터넷을 하면 되게 초라해요. 이 넓은 화면 가운데 와큼만 인터넷이 나오니까 그것도 허전하고 그거로 엑셀하고 그 화면을 4개를 쪼개 쓸 수 있어. 엑셀, 파워포인트 뭐 이렇게 영상 작업할 때는 좋아요. 영상 작업할 때는 포토샵 할 때도 불편해. 너무 길어 버리니까. 영상 작업은 길어야 작업하기가 수월해요. 그래야 길게 시간별로 놓고 편집하니까는 좋은데 그런 거 아닌 이상은 전혀 쓸데가 없더라고. 화면 두 개를 이렇게 놓고 하려면 근데 그걸 이렇게 해보니까 두 개가 한꺼번에 연결돼 있더라고요. 자, 모니터 두 개를 쓰는 건데 이 강의실 지금 강사 자리하고 모니터가 두 개예요. 이게 두 개라고. 다른 강의실은 분배기라는 걸 써요. 분배기. 하나의 영상을 둘로 나눠서 같이 보내주는 걸 쓰거든요. 여러분 하이마트에 가보시면 똑같은 화면이 여러 군데 나오죠. 그렇잖아요. 화면이 다 따로따로 나오지 않잖아요. 그 분배기 쓰는 거예요. 하나의 영상을 나눠 쓰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군데. 근데 얘는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바탕화면에 가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화면 해상도를 누르시면은 저는 이렇게 모니터가 두 개 있다고 떠요. 모니터가 두 개 있다고. 여러분은 모니터 하나만 있으시니까 하나만 나오겠지. 그럴 때 여기 보세요. 얘를 확장시켜 볼게요. 확장. 그 모니터가 좌우로 생겼죠? 모니터 좌우로 생겼잖아요. 그럼 보세요. 모니터가 여러분 화면에 어떻게 되나 보세요. 여기는 화면이 안 나타났죠? 초는 나타났잖아요. 초는 나타나고 여기는 안 나타났잖아요. 얘가 제 오른쪽에 있는 화면인데 사실은 빔을 연결한 것 뿐이죠.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이 메모장 화면을요, 이 메모장 화면을 여기에서 창을 줄여가지고요, 이 창을 줄여가지고 메모장을 쓱 끌어다가 오른쪽으로 쭉 보내요. 그러면 옆에 오른쪽으로 왔네. 일로 넘어왔잖아. 오른쪽에는 엑셀 실행해놓고 왼쪽에는 파워포인트 실행해놓고. 병원에 가보면 두 개씩 본단 말이야. 선생님들이 간호사 선생님도 그렇고 의사 선생님도 그렇고 두 개씩 보여요. 하나는 진료 차트 열어놓고 하나는 뭐 처방하는 거 화면 틀어놓고 이렇게. 모니터를 두 개로 연결한 거예요. 따로따로. 그런데 저 따로 여러분 따로 보시기 힘들잖아.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저는 이거를 똑같은 거로 복제해라. 이 화면 저 화면 같은 화면이 나오게끔 해라 라고 명령을 걸면은 보시다시피 화면이
같은 화면이 나온단 말이야. 같은 화면이. 이거랑 이거랑 같은 화면이 나오는 거지. 이렇게 하는 거야. 굳이 똑같은 화면을 두 개를 쓰는 이유는 여러분도 봐야 되고 저도 봐야 되니까 이렇게. 그래픽 카드를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모니터를 세 개를 꽂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네 개도 꽂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모니터 세 개를 연결하면 모니터가 다 따로따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이 바탕화면에서 화면 해상도를 보면 얘가 이렇게 1번, 2번, 옆에 3번도 나온단 말이야. 그럼 얘를 보세요. 이렇게 놓으면 어떻게 될까? 이거를 이 화면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아래로 되어 있죠. 위아래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때는 화면을 위아래로 끌고 내려와야 되고, 이게 옆으로 가면 1번 화면을 끌고 1번에서 끌고 오른쪽으로 오면 되고. 그러니까 화면이 좌우로 있느냐 위아래로 있느냐, 좌우로 3개를 놨느냐 4개를 놨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잠깐만요. 원래대로 좀 놓고. 이제 같은 화면을 열렸는데, 그랬죠. 이렇게 같은 화면을 놔야 여러분도 보고 저도 보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니터를 여러 개를 쓰실 거라면 그래픽 단자에다가, 모니터 연결하는 단자에다가 모니터를 2개 이상을 꽂아야 되겠지. 그 우리 집은 모니터가 하나밖에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아까 그런 화면을 설정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모니터를 사가지고 모니터 꽂는 자리에다 꽂아놓고 컴퓨터 본체를 켜면 컴퓨터는 모니터가 2개가 연결됐네 인식을 해요. 그럼 아까 여기 화면 해상도에 가서 여기 이제 모니터가 2개가 붙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걸 가지고 복제를 할 거냐 확장할 거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왜 방향까지만 있고 다중 디스플레이가 없죠 여기에? 이 컴퓨터에? 선생님은 모니터 하나만 꽂혀 있잖아요 지금요. 아 그래서? 네, 그래서 그런 거지. 모니터 2개를 꽂아야 이 창이 뜨는 거지. 모니터를 3개를 꽂으면 1, 2, 3이 뜰 테고, 근데 우리 강의실 컴퓨터는 모니터를 3개를 꽂을 수가 없잖아요. 2개만 꽂았잖아. 그러니까는 여기 하얀색 뭉치 꽂혀 있잖아요. 모니터에 그 본체에 꽂혀 있는 자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본체에 또 아날로그 단자가 하나 있거든요. 꽂으면 되고. 우리 윈도우는 10개까지 지원해요. 모니터 10개까지. 10개를 꽂으려면 그래픽 카드를, 아까 4개를 지원하는 그래픽 카드를 3개를 사야지. 3개. 그래 모니터가 10개가 나오겠죠. 그렇죠. 여기다 모니터 10개를 놓고 쓰려면 엄마한테 혼날 것 같아. 근데 어떨 때 많이 해요? 모니터를 왜 여러 개 많이 하죠? 주식하는 사람, 증권하는 사람도 모니터 여러 개를 써야 돼요. 그래서 이 주식 막 변동되는 그래프 화면 따로 봐야 되고, 또 종목 선택하는 거 따로 하나 봐야 되고, 그래서 딱 선택해서 탁 넘겨가면서 큰 창으로 따로따로 봐야 작업을 하지. 그런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 어떤 아까 하얀색 뭉치 꽂혀 있었잖아요. 그게 292페이지 보시면 HDMI라는 DVI라는 단자예요. 이 DVI가 가장 커요. 공간이 커요. 부피를 많이 차지해요. 그러니까 노트북에는 DVI를 꽂을 수가 없어요. 노트북은 얇지 않습니까? 얇은데 이 DVI라는 큰 뭉치를 꽂으려면 방법이 없지. 그래서 요즘은 다 HDMI예요. HDMI는 아주 작게 꽂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DVI나 이런 거는 비디오만 가는 거예요. 오디오는 안 가요. 영상만 가지 오디오 소리가 안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디오도 같이 내보내줘야 되는데, HDMI나 디스플레이 포트 같은 경우, 썬더볼트 같은 경우는 비디오도 가고 오디오도 같이 가버려요. 그러니까 얘만 딱 꽂으면 편하지. 텔레비전 옆면에 HDMI 단자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다 노트북을 연결하면
내 노트북에서 나온 오디오가 텔레비전으로 송출이 되는 거예요. 텔레비전으로 소리가 가니까는. 그럼 텔레비전에 홈시어터가 연결되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홈시어터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아무래도 노트북 작은 화면보다 그 텔레비전은 화면이 크니까 영상 큰 거로 작업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거실에서 게임을 한다니까 우리 집 새끼들이 밤새도록 쿵짝쿵짝거리고 잠을 못 잔다니까요. 토요일 날 되면. 걔들은 그거 스트레스 푸는 거니까 뭐 이해하는 수밖에 없는데, 예. 그렇게 집에서 즐겁게 놀 수 있죠. 이왕에 놀 거라면 큰 화면으로 놀아야지. 예. 근데 그게 지원이 되느냐 하는 거야. DVI가 지원이 되는지, HDMI라는 게 지원이 되는지, 디스플레이 포트라는 그런 단자가 지원이 되는지, 썬더볼트라고 하는 게 지원이 되는지, 지원이 되지 않으면 못 꽂지. 꽂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요즘 홈시어터라든지 또는 그 셋톱박스, 케이블 TV 셋톱박스라든지 텔레비전들은 기본적으로 HDMI라는 단자가 꽂을 수가 있어요. 한 개 내지 두 개 이상은 있더라고. 그럼 거기다가 꽂으면 돼요. 그렇게 해서 게임 하시면, 그렇게 해서 인터넷 하시고 하시면 뭐 재미나게 즐길 수 있는 거죠. 다음 시간에는요, 뭘 할 거냐면은 이제 그 하드 디스크 SSD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 SSD 이런 거를 이왕이면 좀 구매하시면 좋겠지. 우리 안 그래도 느린 컴퓨터인데 좀 빠르게 쓰고 싶으면 뭐 이런 보조기억 장치도 우리가 활용을 해봐야 되고요. 근데 컴퓨터로 동영상을 TV에 연결해서 보고 싶고 HDR. 자, 컴퓨터 본체에 나와 있는 영상을 네. TV로 연결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TV가 수신처잖아요. 그럼 수신할 수 있는 장치를 봐야 돼. 나는 A라는 방식으로 송출했는데 받아들이는 A 방식이 없어. 그럼 못 봤잖아요. 그렇죠. 그럼 텔레비전 옆면이나 뒷면에 보시면 USB 단자도 있고 HDMI 단자도 있고 그 다음에 아날로그 단자도 있고 여러 개가 있는데 보편적으로 HDMI라는 단자가 있어요. 단자 그림은 이렇게 생겼어요. 잠깐만, 그림을 그려드릴게. 여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한쪽이 각이 돼 있어요. 이렇게. 예. 영어로도 써져 있어. 여기에 HDMI라고 1번, 2번, 3번 써 있어요. 그러면 먼저 전원을 켜고 외부 입력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일단은 노트북에서 HDMI 단자에다가 HDMI 케이블을 꽂고 텔레비전 HDMI 단자에다 꽂아요. 일단 꽂아요. 그리고 텔레비전을 켜세요. 제일 좋은 거는 연결하고 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나서 리모컨에 보면 외부 입력 단자라고 있잖아요. 외부 입력을 띡띡띡 누르면 신호가 HDMI 신호가 노트북에서 가는 게 거기서 신호가 감지됐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노트북 화면이 글로 가는 거예요. 그때 오디오도 보내줘야 되니까 노트북에서 오디오도 송출하겠다라고 해주는 게 있어요. 노트북에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노트북에 있는 오디오가 텔레비전 오디오로 텔레비전 스피커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연결해 쓰시는 거예요. 네. 누르기만 하면 이제 나오는 거고요. 예. 외부 입력 버튼 눌러서 띡띡띡 누르면 왜냐면 모니터 텔레비전도 뒤에 입력 단자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그걸 골라야지. 그렇게 골라 쓰시면 아주 큰 화면으로 게임도 하고 인터넷도 즐길 수 있고. 이제 노트북은 이제 텔레비전 옆에다 놓으시고 무선 키보드, 무선 마우스로 거실에 소파에 앉아가지고 무선 키보드로 인터넷 검색하시면 큰 화면으로 검색하시고 좋지. 네, 그렇게 하면 되죠.